자, 다음은 이제 연구시설 장비비입니다. 연구시설 장비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종전의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과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예, 큰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한 번쯤 강조드릴 사항이 좀 있는지라 강조드릴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오늘은 이제 불인정, 어떻게 집행을 하게 되면 불인정이 되느냐라는 불인정 사례 위주로 하는 강의이다 보니까 불인정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최종 또는 단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납품 완료 또는 검수가 끝나지 않는 비용은 불인정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2개월 전에 계약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계약을 했으면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으니까 뭐 나중에 좀 물건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됩니다. 검수까지 완료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 이 취지를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 규정은 뭐냐면 연구시설 장비를 이 연구하는 과제에 유관되게 사용을 하려면 적어도 2달 이상은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2달 이상 사용해야지 이 연구하고 연관되게 유관되게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개월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계약만 하고 입고가 되고 검수가 완료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2달 이상 사용해야 된다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검수가 끝나야지 사용 가능한 시점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개월 전에 검수까지 끝나서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2개월. 그렇기 때문에 계약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구비 집행에 대해서 자꾸 원인행위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원인행위가 2개월 전에 이루어졌으면 집행은 바로 과제기간 전에 해도 되고, 또는 뭐 사업비 사유수첩 보고할 때까지 좀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걸 놓쳐서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연구시설 장비가 적어도 연구와 유관되게 사용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2달 이상은 쓰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개월에 검수까지 끝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개발혁신법 내용이 아니고 종전규정 말씀드리면, 연구비관리 표준 매뉴얼에 이런 규정이 있었죠. 3천만 원. 3천만 원이 우리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는 되게 중요한 금액입니다. 3천만 원짜리의 연구시설 장비인데 애초 연구개발 계획서에 계획되지 않았거나 계획되지 않은 거거나, 아니면 계획을 되었는데 변경되거나 아니면 계획되었는데 아예 집행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이상하다. 계획되지 않은 거를 새로 살려고 했을 때, 변경 사용했을 때 승인받는 거는 이해가 돼. 근데 내가 돈을 좀 연구비를 적게 쓰겠다고 해가지고 내가 안 사겠다는데 왜 그것까지 승인받아야 되죠? 이상하죠?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를 계획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연구 계획 자체가 급변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연구 계획이 완전 틀어진 거야, 방향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3천만 원이 고가일 텐데. 이게 사겠다고 이거 안 쓰면 연구계획 변경된 거 아니야? 연구계획 변경은 협약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전 승인 사항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전 승인을 득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지 않으려고 해도. 그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죠. 1억 원도 되게 있죠. 1억 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용어로 쓰죠. 국가연구시설 장비 심의평가단. 심의평가단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3천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연구시설 장비 정보 등록증, 옛날에 NTIS 등록증이라고 그랬는데, NTIS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우스라고 하죠. 제우스에 등록하는 거 당연히 기본이고,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연구시설 장비 심의평가단의 승인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식약처 출연과제에서 제가 경험인데요. 이 연구시설 장비비에서 3천만 원 이상 놓친 경우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때문에? 부가세를 몰라서 그랬더라고요. 3천만 원은 부가세 포함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3천만 원이 넘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900만 원, 이따 예로 나와요. 사례에 나오는데 2,900만 원짜리는 공급가액이 2,900만 원이면 부가세가 29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공급대가는 3,190만 원이죠. 3천만 원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가세를 생각 안 하고 2,900만 원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천만 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걸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또 놓치는 게 뭐냐면 우리 출연과제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나라고 생각했더니 역시 용역과제를 같이 수행하는 기관들이 되게 많은데 용역과제에서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연과제에서 그냥 용역과제를처럼 편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범하는 우려인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합쳐서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합쳐서 3천만 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계약금 1,000만 원 지급하고요. 중도금 1,500만 원 지급하고 잔금 1,000만 원 지급했어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그때마다 1,000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받았어요. 그러면 각 건별로 3천만 원이 안 되니까 나는 제우스에 등록할 이유도 없고 승인받을 이유도 없다라는 게 안 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합쳐서 3천만 원 넘으면 안 된다.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고요. 자, 다음은 이제 그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 계상할 때 주의할 사항이다라는 건데 이 부분도 우리 출연과제에서는 좀 많이 나온 부분이니까 강조드리겠습니다. 취득원가의 20%까지가 현물 부담 이행으로 인정이 되고요. 구입한 지 5년을 초과하면 현물의 자격으로 인정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밑에 이 갈매기 표시한 두 번째는요. 우리 출연과제에서는 거의 발생이 잘 안 되는 건이라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사례를 좀 볼게요. 집행사례 1인데요. 중소기업 AB 주식회사는 최종 단계 이제 이거 계속 나올 텐데 지금 말씀드릴게요. 연구기간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연구기간의 개념은 해당 연도, 뭐 당해년도 이런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단계로 형성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기초 단계, 응용 단계, 그러면 그 단계 기간 뭐 2년짜리 한 단계가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 단계 기간 종류를 의미하는 거고 단계로 구분이 안 돼 있는 건 전체 기간. 예, 전체 기간인데 전체 기간도 역시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 5년짜리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예전에는 이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끊어가지고 해당 연도, 당해년도 이런 개념을 썼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고요. 단계 기간 또는 최종 기간을 연구 기간으로 개념이 바뀌었다라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중소기업 AB 주식회사는 단계 종료 과제에서 국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장비가 배송 지원으로 단계 종료일 1개월 전에 납품이 됐다. 이거 요즘 많이 나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배송 기간이 되게 길어졌거든요. 그런데 검수 완료까지 안 됐기 때문에 불인정 처분 받습니다. 예, 불인정 처분 받는데 제가 요즘 제일 안타까운 게 이 부분이에요. 정산을 하면서 한 3개월이면 들어올 줄 알고 미리 주문을 했더라고요. 예, 발주서도 내고 다 확인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5개월이 지났는데도 못 들어오는 경우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규정과 지침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지라 그렇게 해서 2개월이라는 그 규정을 지키지 못해서 불인정 처분 됐는데 이럴 때는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는 인정되겠지. 아니 뭐 좀 늦게 들어오면 어때? 이거는 뭐 코로나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거 아니야? 그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연구 장비비는 적어도 2달 이상 사용해야지 이 해당 과제를 위해서 사용한 걸로 보는 건데 애초부터 이미 늦어졌어요. 그러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타세목으로 빨리 전용시켜야죠. 예? 타세목으로 전용시켜서 타세목으로 사용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걸 늦게 해도 코로나 때문에 늦게 집행해도 인정이 될 거야.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이거는 이걸 몰라서 그래요. 연구시설 장비비가 왜 2개월 전에 입고까지 끝나야 되고 검수까지 끝나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취지가. 그 취지를 아시면 이해가 될 거고요. 집행사례 2번입니다. ABC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기관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공동 이세부 기관인 BBB 영리기업이 판매하는 연구장비를 구입하고 자 여기서 끊어버릴게요. 바로 이해가 되셨죠? 뭐냐면 주관기관이 이세부기관하고 거래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수행기관간 상호거래. 예, 수행기관간 상호거래 했는데 뭐 단독 판매처이거나 뭐 독보적 제작 기술을 여기밖에 안 갖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전문기관이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돼. 그게 아니라면 불인정 대상이라는 얘기죠. 자, 집행사례 3번입니다. 수행기관 A는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체상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체상금을 연구비로 쓸 수 있느냐? 지체상금을 연구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집행사례 4번.
D중소기업이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자, 바로 끊을게요. 또 다 읽으면 시간 관계상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3천만 원. 그 3천만 원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을 사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2,700만 원 있을 때는 해당이 안 돼요. 2,700만 원에 부가세 10% 하면 270만 원. 그러면 2,970만 원. 3천만 원이 안 되죠. 그런데 2,900만 원으로 가격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공급 대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공급 대가, 그걸 공급 대가라고 하는데 2,900만 원이라는 공급 가액과 290만 원이라는 부가가치세를 합치면 3,190만 원. 3천만 원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거를 사례로서 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연구 활동비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연구 활동비인데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이 되면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하면서 아마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금 3차례에 걸쳐서 시행한 설명회도 들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라는 것도 여러 번 보셨을 텐데, 연구활동비라는 항목을 보니까 되게 심플해. 무진장하게 심플해요. 심플하고 이렇게 막 세세목을 구분을 안 해줬죠. 세세목을 구분을 안 해줬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읽어보면 내용은 비슷합니다. 내용은 비슷하고 몇 가지만 바뀌었고요.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정한 연구활동비에서 따로 몇 가지 안 되지만 따로 정한 게 있어요. 그 따로 정한 게 있는 거는 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우선 적용이고, 그 정함이 없는 경우, 거기에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는 경우는 종종 규정을 따르라고 돼 있으니까 그 종종 규정이 뭡니까?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 근데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이 이런 식으로 편제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더 익숙한 편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혁신법에서 따로 정한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찝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혼돈스러우지 않아도 되고요. 자, 연구활동비, 뭐 국내외 출장 여비, 연구활동비죠. 과거에 이제 국내 여비는 연구과제 추진비라는 세목으로 썼는데, 연구과제 추진비라는 세목은 연구활동비로 흡수가 됐죠. 그리고 국내 여비만 빼고 나머지 항목들은 뭐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기로 7호로 이제 몰아버렸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국내외 출장 여비에 대해서 불인정은 어떤 사례가 불인정이 되느냐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국외여비를 집행하고 나서 출장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예, 불인정입니다. 국내 여비는 출장 품위서만 있으면 되고요. 출장 결과 보고서까지는 필수 증빙에 해당이 안 되는데, 국외 여비 같은 경우는 출장 결과 보고서가 필수 증빙입니다. 필수 적격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 처분 대상이 된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되고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이 됐다 해서 부실학회에 참석하는 것을 인정하겠다? 왓셋, 오믹스라고 대표적으로 칭하는 학회들이 있죠. 과거에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왓셋이나 오믹스 같은 부실학회에 대한 여비는 인정이 안 됩니다. 학회비만 인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비용 자체가 다 인정이 안 되는데, 그러면 부실학회가 어딘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요, 부실학회에 대한 적어도 리스트가 좀 게시가 돼 있는 거로 확인을 했는데, 한 27개의 기관도 넘어요, 학회가. 상당히 많은 리스트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 부실학회에 대한 여비는 인정이 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내 여비와 국외 여비 동등하니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일단은 수행기관의 자체 규정을 사용합니다. 자체 규정을 존중해 드려요. 따라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학, 기타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구분 안 하고 공통적으로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여비 규정을 인정해 드린다라는 내용이니까, 그 여비 규정과 부합되지 않는 집행액은 불인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여비,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비 규정과 부합되지 않는 집행액은 불인정된다라고 생각하면 짧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거고, 더불어서 그 여비 규정은 해당 연구과제의 정산을 위해서 제정된 규정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 여비 규정은 과거서부터 우리 연구개발기관이 회사 내부 사규로서, 회사나 아니면 기관의
내부 규정으로서 계속적으로 사용된 여비 규정만을 인정을 하지 이 과제 정산을 위해서 급조한 여비 규정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의 출장 여비에서 또 이제 불인정이 많이 나오는 사례가 역시 직급, 등급별로 정액급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일비, 식비, 숙박비 이런 식이 다 정액급으로 정해지는데 그게 이제 등급과 직급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틀린데 그거를 위반하는 사례. 그럼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행기간 자체 여비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에 다 포함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용비 및 수수료는 한번 읽어보세요. 신문구독료, 명함 제작비, 세차비, 차량 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뭐라고 칭하냐면 개인성 경비 또는 기관 공통 경비. 수행기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나 아니면 과제 책임자나 참여연구원의 개인성 경비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간접비의 연구지원비 항목에 있는 기관 공통경비 상당히 많이 적용됩니다. 기관 공통경비에 해당이 되면 불인정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 갈매기 표시 마지막은 한번 우리 출연과제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거라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우리 출연과제 하시는 수행기간은 용역과제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우리 식약처 용역과제는 과세거래죠. 과세거래고 아예 용역 연구개발비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매출부가가치세를 유인물비로 처리하잖아요. 운영비 안에 유인물비로 처리해버려요. 매출부가가치세를. 그래서 매출부가가치세에 대한 인지가 되게 잘 되어 계시는데 이 갈매기 표시 볼게요. 유탁연구개발을 하세요. 유탁연구개발기관이고 따라서 그래서 유탁과제의 경우 사용자랑 또는 부당 집행액이 발생액으로 인한 매출부가세 재계산분이라고 돼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유탁연구개발비를 1억 원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이 되니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매출부가가치세라는 게 1,000만 원 발생이 되는데 그 1,000만 원 발생이 되는 매출 부가가치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역과제에는 유인물비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출연과제에서는 수용비 및 수수료, 수수료로 인정을 해주죠. 매출 부가가치세를. 그런데 그거는 그 개발비, 유탁연구 개발비 1억 원을 올바르게 다 썼을 때 1,000만 원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비용으로. 그런데 올바르게 쓰지 않고 만약에 잔액이 있거나 불인정이 1,000만 원어치 됐어. 10분의 1. 10분의 1이 불인정이 됐으면 매출 부가가치세 인정한 금액 1,000만 원 중에 10분의 1인 100만 원은 똑같이 불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셨죠. 이거를 그런 논리입니다. 용역 개발비를 100% 올바르게 썼을 때 매출 부가세가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게 쓴 비율에 해당되는 비용 인식된 비용으로 인정된 매출 부가세를 다시 환원시킵니다. 그 비율만큼 그 내용이에요. 이거는 꼭 숙지하십시오. 따라서 유탁과제를 하면서 불인정 금액이 남거나 아니면 잔액이 남으면 새로운 것도 불인정이 발생돼요. 그게 바로 매출부가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인건비가 불인정 금액이 발생되면 연구수당도 같은 개념으로 불인정 금액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연동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이제 기술정보 활동비에 대해서 불인정 내역은 쭉 읽어보시는데 뭐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 논문 지도비 안 된다. 뭐 연구과제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도서 또는 구입 목록이 없는 영수증 안 된다라고 있고 밑에 쭉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연구과제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도서 구입입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출연과제 하시는 분들은 또 용역과제 생각하시면 용역과제에 이런 규정이 있죠. 도서 구입비는 100만 원 못 넘게 돼 있죠. 아예 용역과제는 100만 원이나 한도를 딱 줬어요. 그런데 출연과제에서는 100만 원이 한도가 없어. 그러니까 용역과제에다 그게 목말랐던 거야. 100만 원이 한도가 있는 게 한도가 없네. 에이 다 사버리자. 그러면서 책을 막 사버립니다. 그런 경우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이 도서를 우리 연구과제에 직접적으로 사용 안 하고 그냥 비치용으로 우리 연구실에다 좀 비치해 놓을래. 누가 나중에 쓰겠지.
이 해당 과제가 아니더라도 그건 간접비예요. 기관 공통 경비예요. 그건 기관 공통 경비를 써야 되는데 그거를 직접비의 연구활동비를 쓰시면 안 된다는 내용이고, 뭐 제가 100건 산 것도 봤어요. 예, 100건을 어떻게 다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다음에 맨 밑에 갈매기 퀴즈 보겠습니다. 그 세부 연구 책임자 또는 참여 기관 그 얘기예요. 그 세부 기관에 소속돼 있는 연구원들한테 전문가 활용비 지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럼 세부 기관에 소속돼 있는 세부 기관 사람들한테 지급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세부 기관에 소속된 참여 연구원한테는 지급이 안 되고 소속 기관의 연구원한테는 지급이 되는데 최소 단위 부서가 틀리면 되잖아요. 예, 최소 단위 부서가 틀리면 되는데 참여 연구원으로 되신 분한테는 전문가 활용비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자, 이제 지금은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어쩌고저쩌고를 불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그 밑에 뭐 특허 정비 조사비, 그다음에 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및 소프트웨어 뭐 이런 비용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지금은 패스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 사용 기준이 개정됐어요. 예, 새로 바뀐 게 있어서 그거를 설명하면서 한꺼번에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는 그냥 패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나옵니다. 이따가라는데 금방 나와버리네요. 예, 이제부터 나오는데 뭐 과거에 우리 연구비 표준 매뉴얼에 이런 게 있었죠. 직접 비용 5% 이내인 경우 뭐 정산 면제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거 지금 면제됐으니까 삭제됐어요. 삭제됐으니까 이 부분을 함부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이 전문기관의 장이 어떻게 정하에 따라서 나중에 방침대로 진행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선 삭제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서 이제 위에 뭐 유용성 경비, 뭐 주류 등이 포함된 유용성 경비, 뭐 평일 점심식 때 집행한 거, 뭐 이런 거 다 아시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밑에서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하고 가로로 열고 기술 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가로 닫고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과거에 연구활동비라는 세목 안에 기술 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라는 세 세목이 있었죠. 각 세 세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용 기준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도는 없었어요.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어떻게 바뀌냐면요. 기술 도입비라는 세 세목, 전문가 활용비라는 세 세목,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라는 세 세목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라고 합니다.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라고 칭해요. 그런데 한도를 캡을 씌웁니다. 캡을 씌우는데 어떻게? 직접비의 40%까지. 강조드립니다. 기술 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를 합쳐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라고 하는데 이 비용을 마음대로 못 씁니다. 예, 직접비의 40%까지가 원칙이고요. 자, 그러면 직접비의 40% 초과는 절대 안 돼? 아니죠. 자, 보세요. 가로 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장이 인정하면 예외로 인정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갈매기 표시입니다. 이거는 영리기관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40% 한도라는 것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학, 기타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모두 다 적용됩니다. 이건 모두 다 적용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영리기관의 경우 과제 시작 전에 기술 도입비, 특허권 양수 비용이 있습니다. 이 특허권도 현물로 제공할 수 있게 됐어요. 현물로 제공 가는데 과거에 내가 누구로부터 산 특허권이 있어. 그래서 이 특허권을 현물로 제공하고 싶어. 현물 부담이죠. 현물 부담 이행을 하고 싶은데 한도가 있어요. 예, 그 비용이 50%까지만 인정이 되고, 특허권은 열어준 거예요. 다른 자산 같은 경우 현물은 취득가의 20%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특허권은 50%까지 좀 열어준 거죠. 어떻게 보면 특허권은 50%까지 가능한데 내용 연수가 더 박해졌어요. 다른 거는 5년이 초과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특허권은 2년입니다. 2년. 기술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상당하게 급변하죠. 2년 지나면 이거 특허권 가치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2년으로 보는 겁니다. 이따 사례 나오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에 영리기관이 연구실 운영 소모성 비용을 계상한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그냥 지나가 버렸죠? 아까 그냥 지나가서 패싱 시켰는데 이거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영리기관만 해당이 됩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학, 기타 비영리기관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영리기관인 경우에 연구실 운영, 소모성 비용 자체가 불가합니다. 예, 연구실 운영, 소모성 비용 인정 안 돼요, 이제. 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사용 기준에서 죄송하지만 영리기관은 연구실 소모성 비용을 쓰지 말랍니다. 사용 불가. 예, 사용 불가고요. 그러면 소모성 비용은 사용 불가까지 내가 인정을 하겠어. 그런데 사무용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연구실의 냉난방 또는 청결을 위한 연구환경 유지비,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인정을 안 하면 우리는 숨막히잖아. 인정이 되죠. 그게 맨 밑에입니다. 밑에 갈매기인데요. 그런데 그냥 인정할 수는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는 별지 서식이 있는데 별지 2호 서식도 있고 별지 3호 서식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별지 2호 서식은 신규 채용 인원을 관리하는 서식이고 별지 3호 서식이 바로 이겁니다. 별지 3호 서식은 이따 사례에 보면 나타납니다. 샘플을 캡처를 해놨어요. 이따 보시면 되는데 그 별지 3호 서식에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비용, 그 다음에 연구 환경 유지 비용을 별지 3호 서식에 기재를 하고 그 3호 서식을 협약 당시에 제출하는 연구개발 계획서에 첨부된 경우는 인정. 네, 그런 경우는 인정.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불인정. 그러면 뭐야? 연구개발 계획서에 기재하라는 거야? 연구개발 어디다 기재하라는 거야? 연구개발 계획서에는 이렇게 구분해서 기재하지 않도록 바뀌었잖아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나오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각 세목에 대해서 세부 내역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총액만 기재하라고 돼 있어요. 총액 기재가 원칙이다 보니까 그럼 이거는 뭐야? 소프트웨어 사무용 기기 총액 기재 위반이잖아. 그래서 만든 거죠. 별지 3호 서식에다 기재하라고. 예, 계획서에 기재는 안 되고요. 계획서에 첨부되는 별지 3호 서식에 기재된 경우만 인정이 되는데 이게 개정사항입니다. 이게 개정사항인데 이 과거에는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왜? 연구재단 과제는 사업계획서에 없는 경우도 인정해 주던데 산자부 과제는 사업계획서에 있는 경우만 인정해 주던데 우리 식약처 출연 과제 말고 우리 저기 지금 전문기관이 대신 우리 보건산업진흥원은 또 이렇게 하면 인정이 되던데 되게 막 복잡했어요. 왜? 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근데 명확하게 해버린 겁니다. 영리기관만 해당이 돼요. 영리기관의 경우는 별지 3호 서식에 기재 안 됐으면 아예 인정 안 해. 범부처입니다. 모든 부처니까 우리 식약처 출연과제에서도 이 규정은 적용이 된다라는 거니까 강조드립니다. 이거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강조드린 사항입니다. 예. 자, 연구활동비에서 제가 2018년부터 2019년 12월 달까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 달까지 한번 추려봤는데요. 정동회계법인에서 2020년 출연과제는 아직 정산 안 했어요. 예, 아직 몇 개는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집계가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2019년 12월 달까지 해봤는데 연구활동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비기준 초과입니다. 예, 여비기준 초과 돼가지고 유반하고 예, 그게 가장 많이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역시 위탁과제인 경우 매출부가세 재계산분 아까 제가 강조드린 그 재계산분도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또 집행된 것도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와서는 안 되는 것도 또 나왔어요. 주류 및 유흥성 경비 예, 이것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라고 이거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는 거니까 좀 집행하실 때 유념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내용은 그냥 그 불인정 유형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연구활동비 이제 사례인데요. 자, 불인정 사례입니다. 불인정 사례 1번. 기관 자체 여비 규정 없이 실비로 국내 여비를 집행하는 수행기관에서 자체 규정이 없대요. 참여연구원이 출장 신청서상 출장 기간을 초과하고 출장 기억 바꿔서 집행하고 실비로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거는 꼭 비단 실비로 집행하는 경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비 규정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비 규정이 있어도 자기 자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여비 집행의 예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출장을 여러 명이 사례 2번은 뭐냐면 출장을 여러 명이 가요. 한 5명이 가는데 뭐 3명은 참여 연구원이고 2명은 미참여 연구원인데 우리 연구비로 다 썼어요, 여비를. 그렇게 되면 이제 참여하지 않는 연구원에 대한 여비 집행은 우리가 불인정 처분하는 게 맞는 건데 그 불인정 처분할 때 인원수 대비 안분 적용한다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 미참여 인력에 대한 여비 집행은 불인정 처분 대상이다라고 해서 이 사례를 제공드린 겁니다. 사례 3. 예, 이거 아까 말씀드린 그 매출부가세 잔액분 그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사례 4는 뭐냐면 땡땡 기업이 그 주간 연구기관인데 세부 연구기관인 모모 대학교에 시험 분석 서비스를 의뢰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우리 연구비 표준 매뉴얼에도 이런 게 있어요. 연구 활동비도 저기 수행기관 간 상호거래는 불인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수행기관 간 상호거래에 해당이 돼서 불인정 처분된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례 5는 회의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외부 참석자 없는 내부 인원 간의 회의는 안 됩니다. 예, 안 되는데 간혹 외부 참석자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가 집행이 돼서 한번 사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사용 기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외부 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의 회의비는 인정이 안 된다. 그럼 여기서 한 발짝만 들어가 볼게요. 외부 기관은 어느 기관만 외부 기관으로 인정되냐? 즉 주관기관과 공동기관, 공동개발기관, 세부기관은 이제 없어졌죠. 예, 협동기관은 없어졌으니까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 또는 주관기관과 유탁기관 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업 간의 회의비를 외부 참석자 없는 회의비로 인정을 하냐 안 하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종전규정을 써야 되죠. 판단 기준으로. 종전규정을 뭘 쓰기로 했나요? 그렇죠. 2020년 6월 26일자로 개정된 연구비관리 표준 매뉴얼을 보면 되는데 그 연구비관리 표준 매뉴얼에 이 경우 인정입니다. 예, 꼭 주관기관 연구원들만 세부 공동기관 연구원들만 회의비를 집행하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회의비로 간주돼서 불인정 처분되는데 주관과 공동, 공동과 공동, 공동과 유탁, 주관과 참여 이건 다 외부기관 참석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 사례 6입니다. 참여연구원의 차량을 이용했는데 이제 정액급으로 무엇인가를 주죠. 여비를 지급할 때 일비, 식비, 뭐 숙박비 아니면 뭐 주유비. 주유비도 이제 키로수 재고 리터당 단가 재가지고 정액으로 이제 지급하는 기관들이 되게 많은데 이걸 뭐 정액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인당 지급되는 성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차량 한 대에 타고 3명이 갔는데 주유비, 유리비를 각각한테 지급해서요. 예, 동승자한테. 그건 안 되죠. 예, 차량 한 대분만 인정이 되니까 그걸 사례화 한번 시킨 거고요. 다음은 이제 혁신법입니다. 혁신법인데 이제 집중하셔야죠. 영리기업 세모 주식회사가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지 않는 이거는 조금 바꿀게요.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게 아니라 별지 사무 서식을 제시하지 않는 첨부하지 않은 복합키 오피스 프로그램을 연구비로 집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리기관인 경우엔 별지 사무 서식을 협약 당시 연구개발 계획서에 첨부하지 않는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비용은 불인정 대상이다라는 취지로 사례를 안내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서 도서 및 문헌 구입 시 연구과제를 위한 전문 서적이 아니고 일반 교양 서적 뭐 이런 거 같아요. 무슨 뭐 명상하는 방법, 참선법, 뭐 무슨 기술개발 과제를 하는데 참선법, 명상법, 뭐 인도의 요가, 올바른 요가 자세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저기 연구과제 직접 연관이 없는 비용으로서 불인정 처분된다라는 내용이고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강조드리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분 적어도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이게 과연 연구과제에 이만한 책이 필요할까? 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사지 마십시오.
예, 그걸 만약에 사시려면 간접비로 사세요. 기관 공통 경비, 연구 지원비에 기관 공통 경비의 정의가 연구 수행을 위한 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경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좀 비치해서 나중에도 좀 사용하시고 연구원님들이 좀 보셔야 되고 계속적으로 보실 거면 기관 공통 경비를 사용하시고 해당 과제만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 그런 책은 적극 권장드립니다. 예, 그런 책은 얼마든지 사서 보시면 돼요. 자, 사례 9입니다. 비대학 참여 연구자가 학회 참석을 위해서 학회 등록을 했는데 이건 이 내용이에요. 그냥 끊은 이유가 뭐냐면 연구비 카드 또는 계좌 이체를 하지 않는 경우는 불인정 처분 대상이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국가연구개발 사업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명시가 되어 버렸어요. 연구비 카드 또는 계좌 이체를 사용하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연구비 카드 또는 계좌 이체를 하지 못해 그리고 연구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어디까지만 인정을 할 거라는 게 명시화돼 버렸어요. 과거에는요. 우리 과제 책임자가 연구비 카드를 관리하다 보니까 내가 출장을 가야 되는데 그 연구비 카드를 수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 개인 카드로 쓰고 그걸 연구비로 좀 보존했어요. 관행적으로 많이 인정해 있었어요. 국내 여비 같은 경우.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 기준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연구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는 법인카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기관의 법인카드입니다. 단 어디에도 개인카드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예, 개인카드에 용어가 없다.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사용 기준에 없는 거는 종전규정 쓴다 그랬잖아요. 법인카드라고 명시해놓고 개인카드를 뺐다는 얘기는 개인카드는 인정 안 해준다라고 해석합니다. 법인카드 사용하라고 분명히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죠. 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인카드만 인정이 되고 연구비 카드 아니면 법인카드. 개인카드는 이제 우리 출연연구과제에 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식약처 출연연구과제 하시는 분들은 또 강조드리는 게 용역과제를 같이 하시다 보니까 용역까지 할 때 우리가 관행적으로 인정해줬던 부분이 여비 지급하실 때 개인카드 사용분 다 제가 웬만하면 다 인정해드렸죠. 그런데 이제 출연과제 집행하실 때 개인카드 인정 안 됩니다.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법인카드. 예, 법인카드라고 강조드렸고요. 사례 10번은 혁신법 예상 사례라고 했습니다. 혁신법 예상 사례라고 한 게 뭐냐면 이게 바뀌었다는 내용이니까 제가 사례를 만들었다는 내용이죠. 이게 아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C기업이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 연구활동비 중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50% 수준으로 증액했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왜 예상 사례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미 국외여비로 예산을 편성된 금액이 집행이 상당히 못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학회도 참석 못 가고요. 해외 어디 전시회나 박람회 이런 데도 전혀 못 가는 상황인지라 국외여비가 상당히 잔액으로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 잔액으로 발생된 비용을 어디로 전용들을 많이 하냐면 연구활동비 중에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중에 전문가 활용비 또는 연구개발 서비스로 되게 많이 전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직접비의 40%를 초과하게 될 겁니다. 직접비의 40%를 초과하게 될 건데 그럴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에 즉각적으로 승인을 득하십시오. 예, 그거 승인을 득하시지 않으면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중 직접비의 40%를 초과한 금액 중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는 금액은 불인정 처분한다라는 거라서 혁신법 예상 사례로 안내드렸습니다. 자, 또 혁신법 예상 사례입니다. 11번. 땡땡 기업이 A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부터 이건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현물로 부담을 이행하는 제공 자산으로 인정되는 게 특허권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거를 기술 도입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또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에 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 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3개 합쳐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인데 현물로도 가능한데 문제는 이 사례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특허권을 어디 정부 출연기관으로부터 샀어요. 예, 많이들 거래합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기술을 팔아요. 특허권을 일반 기업들한테 많이들 거래해요. 근데 3년 전에 산 거예요. 3년 전.
3년 전에 사서 이거를 현물부담 이행으로 볼 수 없다라고 사례를 만든 거예요. 제가 그랬죠. 2년까지라고. 2년까지인데 3년 전에 사서 안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또 바꿀 수도 있어요. 기술 도입 비용이 50%까지밖에 안 되는데 50%를 초과해서 현물을 부담한 부분은 현물 부담 미이행으로 본다는 사례로도 전환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이제 혁신법 예상 사례 12번인데요. 땡땡 기업이 연구실에 필요한 물티슈, 다과, 음료, 커피를 뭐라고 합니까?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를 집행했어요.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죠? 영리기관은 땡땡 기업이면 영리기관이죠. 영리기관은 사용 불가입니다. 아예 사용 불가인데 이걸 집행을 해서 불인정 처분이 됐다라는 내용인데 자 이거를 또 응용해 볼까요? 사례를 이걸 응용해 보면 땡땡 기업이 연구실에 필요한 사무용 기기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냉난방 위한 뭐 에어컨 이런 것들을 샀다. 그리고 끝. 불인정이죠. 왜? 별지 3호 서식을 제출하지 않았죠. 별지 3호 서식에 기재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항목이. 뭐 그렇게 응용도 됩니다.